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요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양들이 많습니다. 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고시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권 한 권의 책들이 굉장히 두껍지요. 500페이지, 600페이지 이렇게 넘어가는 책들을 여러 번을 보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요약의 필요가 여러분들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또 보면 시중에 요약되어 있는 게 또 있어요. 그런 심리를 잘 알고 요약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참조는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요약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요약집을 보고 다시 공부해야 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요약이 아닙니다. 공부한 것을 요약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그 요약해 놓은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 전에 공부했던 것들이 떠올라야만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약은 필요할 때만 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할 필요가 없죠. 책을 열었는데 폈는데 그냥 한눈에 확인이 되고 또 쉽게 되어 있고 간결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굳이 여러분들이 다른 노트에다가 옮겨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들 공부할 양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그냥 뭐 똑같은 것들을 요약을 해봐야 그냥 공부할 양만 쓸데없이 늘어나지 여러분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꼭 필요한 것만 요약을 해야 되겠죠. 꼭 필요한 경우는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을 때, 물론 이제 책 자체가 두꺼운데 이 책 자체를 다 요약을 할 수는 없겠죠. 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이제 테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의 쟁점에 대해서, 하나의 테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길다. 물론 이유가 있죠. 긴 이유가. 근데 이제 그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좀 요약을 해서 내가 틈틈이 확인을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두꺼운 양이면 틈틈이 보기 싫어지잖아요. 예, 보기 싫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요약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짬을 이용해서라도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양이 너무 많을 때 그 쟁점이나 테마에 대해서 지나치게 양이 방대할 때 요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복잡할 때, 예, 복잡할 때, 그럴 때 이제 요약이 필요하겠죠. 그것은 어떤 양적인 요약이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풀어서 쓰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요약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냥 복잡한 내용 계속 보면서 헷갈려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또 읽으면 뭐 내 마음에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헷갈리는 채로 끝나거든요. 그럼 다음에 봐도 또 헷갈리고, 그럴 때는 이제 요약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요약할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패턴이 필요할 때, 흐름을 익혀야 될 때, 예. 그 쟁점이나 테마들이 그냥 끊기고 별 의미 없이 연결되는 것이 아닌 그냥 나열해 놓은 것이라면 굳이 패턴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나 그죠? 보통 문과 계열의 그런 과목들이나 법학 같은 경우는 이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잡아야 될 때, 특히 법학의 경우가 필요합니다. 그 흐름을 잡아야 될 때 요약을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경우에 요약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경우에는 요약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짧게 되어 있는 기본서를 보면 되고요. 간결하게 되어 있는 거 보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다른 노트로 옮기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요약을 하느냐? 여러분 피카소 아시죠? 파블로 피카소. 예, 전 그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예, 2005년이니까 그때 본 책 중에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생각의 탄생. 지금도 시중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책을 보면 이제 통섭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유행하는 통섭. 이제 모든 학문을 아울러서 공부를 해야 된다. 또 모든 분야를 같이 놓고 사고를 해야 한다. 이제 그런 책 굉장히 두꺼운 책이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문학 작품들도 소개를 하지만 화가들의 그런 작품들도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전에는 피카소의 그림, 여러분 피카소 인터넷에 쳐보세요. 그 그림 보고 야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분은 정말 일가견이 있는 분이에요. 그림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요 그림을 정말 못 그려요. 그림 어렸을 때 이렇게 학교에서 그리라고 하면 딱 그릴 수 있는 거 두 개밖에 없었어요. 집,
완전 평면적으로 집 이렇게 하나 하고, 아파트 그리기 쉽잖아요. 아파트 그죠? 네모해가지고 그냥 창문만 만들면 되니까. 그 다음 자동차, 옛날 포니 형태의 자동차, 지금 나오는 이런 자태가 좋은 이런 자동차는 지금도 묘사 못해요. 이제 아주 단순하고 직선적인 그런 자동차들만 그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제가 갑자기 피카소의 그림을 딱 고등학교 때 보니까, 아, 이게 무슨 그림이야?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제 그 책을 보고 또 이렇게 그림에 대해서 또 한때 관심을 이렇게 가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림을 보다 보니까, 아, 피카소 그림이, 피카소가 바보 아니면 천재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니, 미친 것 아니면 천재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그림을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황소를 그린다 하면, 아니, 황소의 그 모습 그대로 그리든지, 그죠? 뭐, 사람을 그린다면, 아니, 사람 놓고 이렇게 사진과 같이 그릴 필요는 없지만, 좀 특징을 살리되, 좀 사람답게 그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피카소의 그림이 유명한 이유는, 그렇게 안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황소에게 있는, 사람에게 있는, 또는 사물에게 있는 특징들을 쏙 뽑았어요. 예. 그 특징들을 쏙 뽑아가지고 그 특징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소의 가장 큰 특징, 다른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것에 비해서 가장 큰 특징을 딱 집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전쟁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피카소가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거든요. 예. 그런 것을 묘사하는데, 우리 같으면 그냥 뭐 표정을 자세하게 묘사를 해가지고 슬픈 표정, 분노한 표정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몇 가닥의 선으로 그렇게 딱 표시를 했어요. 몇 가닥의 선으로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의 모습, 불안해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그렸는데, 여러분들이 요약을 할 때 약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특징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많은 양, 그죠? 방대한 양을 정리할 때, 한 이슈나 한 테마에 대해서 방대한 양을 정리할 때는 거기에 있는 특징들, 피카소처럼 특징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10가지 중에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그것만 뽑아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10가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특징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1에서 10까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5구나. 5 뽑아내는 게 아니겠죠. 예, 아니라 1에서 10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되 그냥 양적인 합계가 아니라 질적인 합계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쌓았다가 쭉 한번 내려야 돼요. 그죠? 물건이 이렇게 모래 이렇게, 모래 치고 그렇게 할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모래 가득 담았다가 한번 탁 틀어요. 예. 탁 틀면 이제 그물망에 남아있는 모래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멘트하고 섞어가지고 이제 콘크리트 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에서 10까지를 다 정리를 할 수는 없지만 1에서 10을 전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특징, 피카소처럼 그런 것들을 뽑아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냥 단순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여기서 뭐 어떻게 요약을 하면 될까?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서 요약을 하면 될까? 해서 그걸 뽑아서 여러분들이 요약을 하면요,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아요. 왜냐면 1에서 100페이지까지 있는 것을 한 페이지 어떻게 완벽하게 요약합니까? 다만 이 100페이지를 읽고 나서 여러분들 속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정리가 돼 있는 그 요약은 다시 이 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걸 다 뽑았을 필요는 없어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요약은 한 장으로 끝내세요. 한 장 넘어가면은 요약이 아니에요. 한 장 넘겨서 여러분들 요약본을 본다? 그거 굉장히 번거로워요. 손이 잘 안 가요. 눈이 잘 안 가요. 예, 어려워요. 그냥 어떤 분량에, 얼마나 그 분량이 많든지 간에 일단 한 장의 요약을 한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다는 못 넣어요. 예, 다 못 넣어요. 중요한 것들만 넣을 수밖에 없어요. 특징적인 것들만 넣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요약해 놓은 그 A4지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피카소의 그림처럼 모든 게 다 들어갈 필요가 없고 특징적인 것만 중점적으로 해서 요약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복잡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복잡한 양, 방대한 양이라기보다는 복잡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여러분들 카테고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예. 즉 뭐냐면 복잡한 것은 A, B, C, D, E까지 설명이 쭉 있는데 이게 잘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복잡한 것들이 보면은 어떤 범주가 있습니다.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여러분들 카테고리를 한번 뽑아내 보십시오. 카테고리. 아, 이 테두리 안에서 말하는 게 이거구나. 그러면 공통된 것들이 있고 차이점들이 있겠죠. 그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요약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역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 국가가 성립하고 망하고 할 때 큰 특징이 있어요. 국가가 성립할 때는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새로운 왕이 왕권을 잡았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뭡니까? 중앙 집권을 꾀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앙 집권을 꾀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정책을 써요. 인재 양성도 하고요. 뭐 또 이렇게 토지에 대한 제도, 세금에 대한 제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름이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이름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이름 너무너무 많은데 시대도 많고 나라도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외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이 뭐 때문에 생겼느냐 그것과 연결을 하시라는 겁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토지제도, 조세제도 이런 것들이 신분제도 이런 것들이 생겨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어도 사실은 사전적으로 풀면은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이제 그것을 용어로 만들어서 함축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딱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지. 아, 이것은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면 나중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지방 세력이 득세하지요. 예, 그리고 왕이 뽑은 인재를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귀족 출신의 자제들을 관료로 이렇게 쓰겠지요. 그리고 또 말이 되면은 항상 전쟁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고, 지방 세력은 힘이 세져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징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그런 난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 세금이나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지고 난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런 카테고리가 있어. 아, 이거는 왕권 강화와 관련된 거구나. 사실 그게 역사의 한 3분의 1이 다 차지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망할 때 현상, 그게 또 3분의 1이에요. 이제 나머지 3분의 1인데, 그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놓고 연결을 하십시오. 그 연결을 한 것을 요약하는 게 제대로 된 요약인 겁니다. 얼마나? 단 한 장에. 여러분, 단 한 장에 요약할 만큼만 하십시오. 예, 단 한 장. 뭐 100페이지를 난 단 한 장에 하겠다. 그러면 하시고, 그죠? 그런 사람이 그런 분이 200페이지를 요약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겠죠? 그럼 100페이지 단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10페이지 하겠다. 좋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요약은 한 장으로 끝내셔야 된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패턴이 중요하죠. 그죠? 법학 같은 경우는 패턴이 많이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 책을 볼 때, 법학 책을 볼 때, 첫 페이지에 나오는 학자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무슨 설 해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나중 이 끝부분에 갔을 때도, 그죠? 끝부분에 갔을 때도 그분들 이름이 계속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예.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뭐 형법 같은 경우, 그죠? 형벌을 확대하자는 견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은 형법 맨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그런 주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형벌의 범위를 좁혀야 된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진 분들은 또 끝까지 그 사상을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내용들만 다른 테마들이 바뀌니까요. 내용들만, 표현들만 약간씩 바뀔 뿐이지 그 흐름은 똑같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 두 흐름만 잡으십시오. 양극단에 있는 두 흐름만 잡으십시오. 그러면 각 파트에 가서 그때마다 학설을 외우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학설은 양극단에 두 가지 학설을 놓고 중간에 절충설, 또 이쪽 절충설, 이쪽에 더 가까운 절충설, 그런 것들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두 양극단의 학설들만 정리해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아, 이 사람이 이 다음에 가서 어떤 이야기 하는지, 이 다음에 가서 어떤 이야기하는지. 그러다 보면요, 이 사람이 이 다음에 가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겠구나라는 패턴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반대설도 마찬가지죠. 그 두 가지 축만 여러분들이 법학을 공부하면서 유지하면요, 법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 오늘 요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